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마지막 진도 수업으로 정보와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보 사회 형성 과정과 특징을 이전 사회와 비교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정보 사회 문제점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정보 사회란 정보와 지식이 생활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그리고 경제 주축이 되며,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와 달리 산업사회는 노동과 자본이 가치의 원천, 즉 상품을 생산했다면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산업사회가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정보사회는 지식산업, 서비스업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는 이런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들 욕구에 맞춰서 그에 맞춤 생산을 하는 그런 생산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 산업사회에서는 투표 시기에만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내가 직접 내 주권을 행사하기보다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은 다음에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산업사회의 정치 형태였다면, 정보사회에서는 훨씬 더 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면은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하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에 있어서도 획일적 대중문화, 즉 똑같이 KBS, SBS 보던 획일적 대중문화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개별적 창의적 문화를 우리가 골라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조직이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회 조직 단어에서 봤지만은 산업사회는 획일적이고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관료제가 중심적인 조직 형태였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탈관료제, 즉 수평적이고 그리고 권한이 분산되고 걔네 자율성과 책임감이 강조되는 탈관료제가 이제 중심 조직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딜까요? 셋 중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아진 사회는 정보사회겠죠.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그 강도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직업의 동질성이 가장 높은 사회는 농업사회겠죠. 이 다원화란 말과 동질성이란 말은 반대를 의미하죠. 반대 의미죠. 다양하다, 같다 이란 말이니까. 구성원 간 대면 접촉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은 농업사회죠. 농업사회는 직접 만날 수밖에 없었죠. 산업사회는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게 가능해지고, 정보사회에서는 카톡 아니면 스카이프, 줌 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우리가 접촉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디겠어요? 익명성이 제일 높은 것은 정보사회죠. 그러니까 농업사회는 항상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죠. 반면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진짜 실제 모습들이 숨겨지는 거죠. 대면 접촉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아파트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저씨 이름 뭔지, 직업은 뭔지, 나이는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구성원과 익명성 정도가 정보사회에 가장 크다. 그리고 가정과 일탈 결합 정도가 제일 높은 곳은 정보사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업사회가 제일 높아요. 이제 정보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가능하죠. 가능한데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이 재택근무를 하시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아예 재택근무가 불가능했고, 정보사회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반면 농업사회에서 네 직장은 어디예요? 농가 밭이죠. 근데 농가 밭은 어디 있죠? 바로 집 앞에 있죠.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제일 높은 것은 농업사회죠. 방금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2개 풀어볼 건데, 이제 문제를 2개를 다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먼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제일 높은 A가 농업사회, B가 정보사회, C가 산업사회가 되겠죠. 1번 A, 농업사회는 C, 산업사회에 비해 구성원 익명성이 낮죠. 대면 접촉 비중이 높으니까 익명성이 제일 낮은 것이 농업사회, 익명성이 제일 높은 것이 정보사회, 그 다음이 산업사회죠. 2번 B, 정보사회는 A, 농업사회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훨씬 적죠.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작은 게 정보사회죠. 쉽게 정보가 전파되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3번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간 구분이 뚜렷하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대중매체 단원을 할 때 배웠었는데, 이제 뉴미디어, 정보사회 시기의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점점점 모호해지죠. 유튜브 생각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직접 콘텐츠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생산하기도 하지. 즉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하지만, 산업사회에서의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국이 만들고 우린 소비하기만 하는 거죠. 즉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이 뚜렷하고 정보사로 넘어올수록 점점점 약해지죠. 4번 면대면 접촉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순이겠죠. 5번에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은 정보사회, 산업사회, 농업사회가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가의 사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인데, 가는 나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강하대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 정보사회, 산업사회 순인데, 그럼 가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뭐겠어요? 가에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맨 끝에 있는 산업사회겠지. 얘는 항상 뒤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강도가 더 강한 가가 될 수는 없죠. 밑에 나는 다보다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산업사회, 정보사회, 농업사회 순이죠. 나는 다보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했으니까 다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뭐겠어요? 항상 맨 뒤로 갈 수 없는 게 바로 산업사회겠죠. 산업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 제조업 차지 비중이. 그래서 더 낮은 다에는 산업사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산업사회는 가에도 들어갈 수 없고 나에도 못 들어가니까 나밖에 안 되겠지. 그럼 다와 가가 각각 정보사회와 농업사회 중 하나인데, 다는 가보다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대요. 그러니까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린 다는 농업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농업사회가 다, 산업사회가 나, 정보사회가 가, 이렇게 될 건데, 정보와 사회와 관련 있는 것은 A, B, C 중에 B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산업사회는 A죠. 제조업 중심의 사회. 다는 C,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사회이다. 답이 2번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사회 문제점으로 넘어갈 건데, 정보사회 문제점은 첫 번째,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별, 주소, 나이, 재산 정도, 학력, 취미 같은 것들이 쉽게 노출되죠. 이런 개인정보가 자꾸 유출되다 보면은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인터넷 올림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디만 치면은 여러분이 쓰는 글들 혹은 올린 사진들 이런 거 쉽게 파악이 되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사생활 침해되고 있다. 신상 털기 같은 것도 멍멍 일어나죠. 밑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포시키는 것을 우리가 저작권 침해라고 하죠. 그럼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면은, 음악 CD를 음원 파일로 바꾸어 친구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죠. 그런데 친구들에게 메일로 보내지 않고 나 혼자 듣기 위해서 음악 CD를 음원 파일로 바꿨을 경우에 그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순간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나 혼자 보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자기 흥미로워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 이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저작권 침해에 좀 해당돼요.
기사를 있는 그대로 전체를 올리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하지만 내가 이제 기사를 옮기고 싶어서 일부 발췌할 경우 전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올 경우 혹은 뭐 URL 같은 걸 해서 접속할 수 그쪽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체 신문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건 저작권 침해지만 일부 내용만 따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 토렌트 사이트 접속해서 최근 상영한 영화를 내려받는 거. 요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죠. 저작권 침해 행위죠. 세 번째,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에게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악플이죠. 악성 댓글.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도 장애가 된다.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악성 댓글로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피해야 될 행위죠. 근데 여기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사실을 적어서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적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한다면 그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사실 유포하는 거는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유포한다면 그것은 악성 댓글이자 이제 실제 처벌받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격차 전통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보사로 들어서면서 이런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정보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보기기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런 능력의 부족은 활용 능력 차이까지 이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가지지 못하니까 활용하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점점 정보사회에서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정보사회 관련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계속 올릴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를 봐도 모르겠으면은 그때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